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하게 잘못 알려진 병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설득 혹은 교육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만성 기침인데요. 기침을 막 한 달 이상, 심지어는 막 3, 4개월씩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주요한 방문 원인, 내원 원인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기침을 오래 하면 자신이 기관지염이 됐나, 혹은 천식이 됐나, 혹은 폐렴이 됐나, 또 그게 아이들이면 더 걱정이 되죠. 근데 실제 만성 기침의 원인은 의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크로닉 커프, 그 만성 기침의 원인에 대한 그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 원인이 포스트 네이절 드립,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이 기침이 나오게 하는 그 반사 중추를 자극함으로써 그 기침이 생긴다는 설명인데요. 예전에는 없었던 설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여기서 보면 만성 기침의 41%라고 나오죠. 실제 진단은 다른 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diagnosis by exclusion, 다른 질환이 없을 때 후비로 진단을, 특히 만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도수가 높죠. 그래서 특징적인 사인은 목 뒤에 콧물이 넘어가는 게 보인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후비루 증후군이 만성 기침의 가장 큰 원인이죠. 쉽게 말하면 비염으로 콧물이 자꾸 나온다. 근데 기침도 그게 심하지 않은데 계속 몇 달씩 한다. 그러면 후비루 증후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코를 치료해야 돼. 그래서 콧물이 안 나면 기침이 좋아지죠. 후비루 증후군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질환이 기관지에 과민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생기면 콧물 없이도 또 기침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24%가 기관지 천식이고요. 요 세 번째가 좀 의외죠. 위식도 역류, 즉 위산이 자꾸 넘어옴으로써 헷갈리거든요. 몸은 이게 기침이 나오는 중추를 자극해서 기침이 유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만성 기침의 아주 흔한 원인입니다. 전 이 세 가지 후비루 증후군, 기관지 천식, 위식도 역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만성 기침의 3대장 제가 꼭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반면에 기관지염, 크로닉 브론카이티스는 한 5%밖에 안 되고요. 기관지 확장증, COPD 이런 것들 다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의외로 높은 것이 위식도 역류,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산을 억제해주는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기침이라고 폐나 에어웨이에서만 나오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 재밌죠. 그리고 이 위식도 역류가 5분의 1, 21%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식은 의외로 퍼센티지가 작아요. 다음은 부정맥, 두근거림, palpitation 이런 게 있을 때 심장 질환으로 그냥 단정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부정맥인데 심장의 원인이겠지. 근데 실제 흔하긴 합니다. 심장의 원인이 돼서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43%. 절반이 안 되죠. 그보다 또 31%니까 거의 비슷한 원인을 차지하는 게 정서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원인 외에 알 수 없는,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게 15%니까 거의 반이죠, 반. 심장에 특별한 기질적인 문제가 없어도 다른 흥분이나 이런 상황으로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각종 약물도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부정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약이 굉장히 많죠. 한약재로는 마황이 있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먹는 커피도 있고요. 두근두근 하잖아요. 이런 경우 특히 부정맥 중에 그냥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기회수축이 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건너뛴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장 질환이 실제 있는 경우 반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이게 논문입니다. 사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텍스트북에 나온 거고요. 같은 연구 결과인데 자마에 실렸던 2009년도 연구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손발저리다고 오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거라고 환자들이 얘기한다. 근데 많은 경우는 이 카파터널 신드롬, 수근관 중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요거는 웹MD에서 제가 발췌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hands and feet tingling, 팅글링이 손발에 이렇게 저릴 때 가장 흔한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 이 당뇨병성 뉴로패틱, 그러니까 당뇨병성의 신경통증이 30% 정도를 차지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당뇨가 가장 높다, 좀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이 또 있는데 30%, 나머지 30% 공동 1위네요. idiopathic, 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를 이제 다른 질환들이 나눠 갔는데 이 첫 번째가 nerve entrapment, 이게 뭐냐면 신경이 눌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지만 카팔 터널 신드롬 외에도 뭐 울나 너브가 눌린다든지 라디알 너브가 눌린다든지 어쨌든 너브가 눌리면 이렇게 저린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신의 질환, 시스테믹한 질환, 여기 뭐 이 혈관의 손상, 그러면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죠. 심장 질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타민, 술, 뭐 독성 물질, 감염, 오토이뮤 디지즈, 자가면역 질환, 유전적 질환, 그 다음에 외상, 다양한 그 원인으로 손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발저림이. 재밌는 거는 당뇨가 30, 이디오패틱이 30이라는 거죠. 카팔 터널 신드롬은 여러분들의 손발저림은 다들 카팔 터널 신드롬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야, 손발저림이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경이 눌린 거야 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 그럴싸해 보는데 사실 그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신경이 눌리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은 2차적인 결과 중에 하나고요.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거 보면 카팔 터널 신드롬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의 적외선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는 쪽 손입니다. 오래 카팔 터널 신드롬을 앓으니까 손이 차진 것이 보입니다. 이게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다른 예로 요각통을 오래 앓은 사람, 디스크가 오래 앓으면 그 오래 앓은 쪽 다리에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경손상은 대부분 혈액순환의 저하를 같이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환인데 Saturday Night Palsy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토요일 밤에 생기는 마비, 손이 떨어져서 이렇게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 라디안 너브라는 것이 손 이렇게 올리는 근육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 이게 마비가 되기 때문에 마치 중풍 온 것처럼 쓸 수가 없게 되고 환자들은 막 중풍 왔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죠. 좀 비슷한 예가 있었던 경우가 한 할아버지가 중풍이 생겼다고 자기 손이 잘 부자연스럽고 안 움직이고 저리다고. 근데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고속버스에서 한 뭐 4-5시간 동안 이렇게 팔걸이에 놓고 잠을 주무신 거예요. 똑같죠. 이거는 라디얼 너브가 여기 암핏에서 되는 거지만 그 경우 이제 팔꿈치에서 울나 너브가 이제 압박이 돼가지고 똑같이 인트랩먼트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저한테 침 맞고 중풍이 났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사실은 중풍도 아니었고요. 제 침 맞고 났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연적으로 낫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요 부분 노인에서 손저림의 감별과 치료 학술대의 자료인데요. 여기 표가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발저림이 뭐 Central Nerve System, 소위 말해서 중풍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Peripheral Nerve, 말초신경에서 이 중에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이 하나지만 굉장히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목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목부터 뭐 신경근, nerve root에서부터 이 손끝까지 어디에서든지 인트랩먼트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눌릴 수가 있고요. 그게 다 손저림을 유발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원인이. 그 다음에 functional cause, 이건 그냥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손저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카팔 터널 신드롬이 대부분의 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 알려진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실제 VDT잖아요. VDT 사람들을 데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손저림의 원인이 대부분 뭐 근육통이나 두 번째 서비컬 뉴로패티, 레디큘로패티죠. 이게 목 디스크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목에서부터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경우 이런 게 많았지 카팔 터널 신드롬은 굉장히 적었어요. 적은 수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것도 우리나라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요. Cause of hand tingling in visual display terminal workers.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볼 때 환자 볼 때는 이런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건초염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걸로 손저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요. 자, 오늘 세 가지 흔하게 보는 질병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병인들을 살펴봤는데요. 만성기침, 오래 기침하는 경우 천식이나 기관지염이 아니라 콧물 때문에 그리고 위산이 역류해서 일어나는 만성기침이 많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근거림, 두근거리니까 심장질환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서적인 문제, 다른 문제로 이 두근거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 그 다음은 손저림, 손저림은 카팔 터널 신드롬이나 혈액순환 장애, 레이너드 신드롬 같은 게 있긴 한데요. 그런 것보다는 당뇨병성 신경변증이나 또 아주 그냥 이디오패틱하게 오는 경우, 또 목 디스크에서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